네, 리니어 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면은, 잠시만요. 옆으로 약간 치워놓을게요. 네, 네, 정의를 보면은, 어, V가 벡터 공간인데, 채 F 위에서의 벡터 공간인데, 어, 그 리니어 폼은 한마디로 말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예, 선형 변환이에요. 다만 이제 이 좀 특수한 거는 벡터 공간 V에서 요 채로 가는 약간 특별한 트랜스포메이션. 예, 그거를 리니어 폼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이걸 선형 범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V가 이제 FN의 원소고요. 어, FN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 그 LV 해가지고 W라는 그 벡터를 집어넣으면은 어, 그 V하고 W의 닷 프로덕트 이런 형태로 되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리니어 폼이 되는가를 한번 이제 볼 건데 어, 그 선형 함수인지를 보는 거죠. 선형 함수인지 보면은 결국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V를 고정시켜 놓는 거죠, 여기다. 닷 프로덕트에서 V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벡터 이렇게 표시할게요. W1, W2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게 원래 그 닷 프로덕트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데 요거 하나 앞에 거나 뒤에 거를 하나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형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 V 닷 프로덕트 W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어, V 닷 프로덕트 W2 예, 예.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요 정의에 따라서 해보면은 제가 이거 기호 이게 L이에요. L로 바꿔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LV 예, W1 더하기 LV W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 그러면 요게 어, 뭐, 맨 앞에 게 요거를 요 정의에 따라서 바꿔보면 LV하고 W1 플러스 W2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이거 뭐 다 프로덕트에서 배웠던 거니까 예, 간단한 거고 그 요게 이 다 프로덕트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나머지 하나를 빈칸을 채우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리니어 폼의 예시인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이제 그 스칼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스칼라도 이렇게 해서 뭐 CW를 하면은 이것도 이제 C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 어, 이렇게 V 닷 W 이렇게 되니까 C하고 L이죠. LV의 W 근데 요 맨 앞에 게 요게 이제 그 LV의 CW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C가 앞으로 나오니까 역시 선형 함수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예, 이거는 뭐 쉬운 내용인 것 같고요. 혹시 뭐 중간에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지울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요 함수가 evaluation 펑션인데 어 이거는 요게 이제 요게 벡터 공간이 이제 3차 이하 3차 이하 다항식들의 집합에다가
덧셈 연산과 스칼랍의 연산을 부여한 그런 벡터 공간이에요. 예. 거기서 어떤 이 요렇게 이벨루에이션이라는 거는 x는 2에서 이 다항식의 함수 값을 뱉어내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p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p3라고 할게요. p3에서 r로 가는 그런 맵이죠. 예. 근데 정의는 이렇게 된다. 어, 그 E2에다가 이 F는 이거죠. P3의 원소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이 장이 제일 어려운 게 노테이션이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노테이션 헷갈리는데 이 F는 하나의 다항식을 말하는 거죠. P3라는 다항식들의 집합에 속하는 어떤 하나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기호로. 그래서 이벨리에이션 펑션에다가 이 F를 다항식을 딱 집어넣으면은 어, 2에서의 함수 값을 뱉어내는 이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더 쉬운데요. 어, 요게 2예요, 2. 2. 그래서 요 수직선 있잖아요. 파란색 수직선. 요게, 어,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요거를 이렇게 이 투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F가 하나, 빨간색 요게 이제 어떤 다항식이거든요. F가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이제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교점을 어 이제 이것도 이제 Y축인데 Y축도 사실은 실직선이나 마찬가지니까 실직선이잖아요. 실직선 상에 어떤 하나의 그 숫자를 부여하는 여기가 이제 F2라는 거죠. F2. 예, 이렇게 딱 함수값을 이거 숫자니까 숫자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함수를 말합니다. 예, 노테이션이 헷갈리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형 함수인지만 체크를 해보면은 어, 여기 P3에 속하는 함수를 F 말고도 또 다른 거를 G라고 표시할게요. 이 두 개는 다 P3의 원소라고 했을 때 이 투에다가 F 플러스 G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는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어, F 플러스 G의 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음,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요 함수의 덧셈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의 덧셈은 뭐냐면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함수 값을 더하는 것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건 그 함수들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킬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어 이트 F가 되고 이렇게 더하기 이 2의 시.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스칼라에 대해서도 역시 이건 생각할게요.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 수 있으니까 역시 선형 함수다. 그래서 뭐 리니어 폼의 개념은 간단한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결국 선형 변환인데 다만 에, 그 공역이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 특별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뭐 다른 예시로 트레이스도 나오고요. 트레이스는 지난 시간에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배웠잖아요. 근데 뭐 트레이스 해보면 역시 뭐 숫자 하나가 나오니까 이게 리니어 폼이 예시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인테그레이션에 관련된 예시도 있으니까 이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그 그 다음에 그냥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영어 자체에 대한 질문이 이제 쌍대 공간이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닮았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음, 위에서 탑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V가 고정이 돼 있을 때 W가 하나 들어오면 실수를 하나 네, 뱉어내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V하고 W가 쌍대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고 뭐가 쌍대라는? 음, 그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어, 요 요게 이제 요 함수 음, 어, 요게 지금 리니어 폼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뒤에 쌍대 공간의 개념이 나오겠지만 리니어 폼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또 벡터 공간이 돼요. 음, 그러니까 리니어 폼은 벡터 공간과 벡터 공간의 선형 구조를 보존해주는 함수인데 그 함수들을 놓아서 거기다가 덧셈 연산과 스칼랍의 연산을 주는 구조를 주는 순간 그게 자체가 또 벡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벡터 공간, 그거를 쌍대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쌍대 공간의 원소인 요거는 요거하고 대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V하고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예. 요거는 원래 벡터 공간의 예,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고 요거는 이제 그 쌍대 공간의 원소가 되는 거죠. 예. 저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교재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정도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어떤 그 더 깊은 상위 개념으로 연결되고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한번 알겠습니다. 나가 볼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온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이게 이제 그건데 어 이거 찾아봐야 돼. 근데 저 이 색깔이 좋아가지고 예. 하고 어 이거는 이제 어 그 일단은 그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선 다 유한 차원만 전제로 해요.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베이시스를 하나 정할 수가 있겠죠. B라는 베이시스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 벡터 공간은 어, 채 F 위에서 정의돼 있다. 네. 그럴 때 리니어 폼 V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폼을 L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정리는 뭐냐면 그러면 there exists a unique vector. 그러니까 어떤 유일한 벡터,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예요. V가 존재하는데 그건 어떤 식을 만족시키냐면 요렇게 그 리니어 폼에 의해서 W를 보내는 거는 어 그러니까 원래 벡터 공간에 어떤 다른 벡터가 있어가지고 그 벡터가 마치 함수처럼 리니어 폼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 요렇게 트랜스포즈한 형태로 해서 곱해준 값이 된다. 모든 W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이제 좀 뭔지 잘 모르는데 어 그 요거를 이제 먼저 해봄 이그젬플을 먼저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사실 꽤 중요한 정리로 많이 언급돼요. 이게 이름도 있는 건데 예, 뭐 그거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내적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채를 R이라고 쳐볼게요. 예. 채는 R이고, 어, 여기서 내적으로 다 프로덕트가 주어졌다. 어, 다 프로덕트. 예. 이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거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면은, 이 내적이라는 거는 벡터 공간에다 또 하나의 구조를 하나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 그러거든요. 내적까지 주어진 경우에. 예. 그래서 내적까지 주어지면은,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 요 B에 의한 좌표로 표시한 거랑 다 프로덕트를 해서 예, W 해서 요렇게 예, 표시하는 거고 예, 요렇게 돼 있는 정리가 이제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좀 더 이제 일반화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이제 이너 프로덕트 기호를 써 가지고 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일반적인 저 정리로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의 가장 좀 기본적인 버전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 이그젬플을 먼저 볼게요. 어. 역시 아까 말한 똑같은 그 어, 이벨루에이션 그, 펑션이에요. 선생님 가기 전에, 네, 익sem플 가기 전에, 네. 그, 음, 위에는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데, 밑에 닷 프로덕트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음, 트랜스포즈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쵸.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이변수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어, 예를 들면은 어,
그, 뭐, x,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넣으면 스칼라 하나를 내주는 함수라고 쳐봐요. 근데 이거를 뭐, 2x 플러스 3y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2, 3 x, y라는 두 행렬을 곱한 게 되잖아요. 그쵸? 요거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요게 바로 이 닷 프로덕트에서 x, y 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예. 요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 게 요렇게 곱하는 걸 요걸 말하는 거고 요게 바로 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어 요렇게 한 걸 말하는 거고 요게 요걸 말하는 거고. 예. 근데요, 그 밑에 설명하는 데 보면은, 음. theorem 126을 언급하거든요. 잠깐만요. 히어름 1, 126이 뭐예요? 126이 뭐였냐면은, 음. 그, linear transformation의 standard matrix였는데, 거기는 이제 그 T of B에 해서 이제 그 D, 베이시스 D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제 T,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벡터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그 B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B, 그 벡터 B의 코디네이트 좌표가 있고, 음. 왼쪽에는 그 T의 그 뭐지? T의 코디네이트 벡터인데 이게 B에서 D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좀 음.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theorem 1.2.6을 언급하는 거 보면 앞에 t가 그러니까 음. 왼쪽에 있는 t가 b에서 d로 가는 음. 음.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랑 그,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이 L이라는 것도, 이것도 선형 변환이니까, 이것도, 어, 스탠다드, 뭐라 그러죠? 매트릭스? 매트릭스요. 스탠다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L이 그 t의 요게, 역할 이게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그 앞에 1.2.6에는 이게 그러니까 미아 선생님이 말씀한 거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경우에 잘 보세요. 여기 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이런 거예요. 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V의 기저가 있겠죠. V의 기저가 B라고 치고 아까 미아 선생님이 이거를 W의 기저를 아마 D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그러면 이거의 행렬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B라는 기저에서 D라는 기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 이 그 여기서 나타내는 이 V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그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랑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같은 거죠. 베이시스가 만약에 여기서 베이시스가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T 예를 들면 V에서 V로 가는 경우고 기저는 그냥 B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 이거를 B에서 B로 간다고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그냥 하나로 쓸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러니까 음. 같은 같은 기저죠. 왜냐하면 공간이고 예, V도 W도 전부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예요. 예. 같은 네. 기저로 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L은 이제 쌍대 공간의 원소인데 얘는 쌍대 공간의 원소인데 얘하고 뭔가 여기 원래 벡터 공간에 있는 요거는 이제 입력 변수잖아요. 입력 벡터 아닌 어떤 다른 벡터. 이 다른 벡터가 마치 함수처럼 이 쌍대 공간의 함수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L이 쌍대 공간의 음. 원소이고 쌍대 공간의 원소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쌍대 공간의 원소잖아요. 이게 쌍대 공간의 원소인데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인 V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LW 하는 함수하고 요
요게 마치 L과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요게 L과 같은 기능을. 예. 이 V가 원래 음, 벡터 공간의 V가 L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게 사실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아까 2, 3 탑프로덕트 X, Y라는 거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벡터라는 거를 어떤 예를 들면 위치 같은 걸 나타내는 어떤 어 것으로 볼 때가 보통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함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행렬 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렬 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 곱으로 이렇게 그 행벡터 형식으로 바꿨을 때 요거는 그 사실은 어 리니어 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실 얘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얘는 이렇게 리니어 폼에 하고도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어. 그러니까 두 리니어 가지 폼,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를. 예, 그런 뜻 같아요. 제가 느끼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음, P2의 경우에는 음. 0, 1, 2 뭐 이렇게 되면 그 L이라는 게 x 더하기 2x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함수가. x 더하기 2x 제곱 아닌가요? 제가 잘못. 그런 함수는 선형 함수가 안 돼요. 아, 그렇네요. 예, 제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근데 그냥 팔리나미얼, 그러니까 여기 B 말고 음, P일 경우에 벡터 공간이 P2일 경우에는 네네. 그 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있는 거죠. 기저가 여기까지 있겠죠. 여기까지. 그죠? 표준 그러니까 기저가. 근데 이제 거기서 B가 만약에 뭐 0, 1, 2일 경우에는 B가 뭐 방금 뭐 어떤 거요? B 벡터가 0, V가 예, 예, 이게 예, 뭐라고요? 0, 1, 2일 0, 경우에 1, 2. 예.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뭐 함수가 x 플러스 2x 제곱이라는 건가요? L이라는 게 B 벡터에 해당하는 L이 예. 이거에 무슨 닷 프로덕트가 이게 그 L이 돼야 되는 거죠? 이 0, 1, 2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가 아니라 닷 프로덕트 뭐가 그게 함수 L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벡터 B에 대응하는 네. 네. 그 L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얘가 바로 이그샘플 이거구나. 1.4.7이거든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그래서- 보시고 나서 한번 얘기해 네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 사실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요걸 해볼게요. 어, 그, 이것도 지울까? 예. 예.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는 문제는 어, 요거 요거를 표시하는데 이 F라는 거는 all F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일반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죠. F는 여기서는 어, 그 뭐 가장 일반적으로 개수들을 붙여가지고 요거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할게요. 이 표준 기저에 그러면은 bx 플러스 어, cx 제곱 플러스 dx 3승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 요거의 좌표 기저에 의한 좌표 표현에다가 뭘 곱해줘 가지고 요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그쵸? 미아 선생님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어, 그, 이,
x는 2에서의 함수 값을 배쳐주는 이 이벨루에이션 펑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g를 찾아봐라 이거예요. g를. 음.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에다가 이제 b 좌표로 바꾸는 거니까 요거를 좌표로 바꾸라는 거죠. b의 좌표로 바꾸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안 써지는구나. 예. 요거 어떻게 될까요? A, A, B, C, D. 그렇죠. A, B, C, D죠. 예. A, 근데 B, C. E인 거죠? F의 with respect 아, to E. 그렇네. 요걸 여기 2라고 표시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 뭐 밥 프로덕트 해가지고 뭐 A, B, C, D 이렇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ABCD가 맞나요? 이거 네. XY 제곱 F니까 A 플러스 2B 플러스 4C 플러스 8D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아, 아, 어, 아, 예, 예, 예. 예. 미안합니다. 요게 이제 그 F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F2가 나와야 되잖아요. F2가. 그러면 요게 아까 여기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뭐죠? EB, 2, E. EB. 2B 플러스 4C 플러스 8D 이렇게 되나요? 예, 네. 예. 네.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거 옆에 있으니까 다 지워버려요. 딱 지우고. 예.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요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1, 2, 4, 8. 그쵸? 아까 저기 김한건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게 이거 같아요. 1, 2, 4, 8.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요 그 이렇게 되는 거지. G에 2가 이게 1, 2, 4, 8이라는 거죠. 1, 2, 4, 8. 그래서 어 그 G의 그럼 원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이게 교재에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게 노테이션이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1 더하기 2 여기서 x를 안 쓰고 y를 썼어요. y를 쓰고 더하기 4y 제곱 플러스 8y 3승. 이게 뭐 x든 y든 간에 다 이제 여기 실수값이 들어가는 변수인 거고 어 이것도 역시 3차 이하 폴리노미얼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어 그냥 제가 생각하기를 어 이게 아까 그 일반 꼴이 어떻게 됐냐면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3승이었는데 사실은 요게 제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예. 요게 요거하고 대응하잖아요. 여기다 이걸 이렇게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어. 그리고 4는 여기다 역시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된 거고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랑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 나머지는 여기 A, B, C, D랑 대응하다 보니까 요거를 다른 기호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아마 쓴 것 같이 저는 느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A, B, C, D를 이렇게 Y 제곱, Y 세제곱이 되게끔 고를 수가 있겠죠. 고를 수가 있어서 마치 이거를 이렇게 다항식꼴로 맞춰놔야 하니까 이것도 지도 3차 이하 다항식의 원소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긴 하죠. 갑자기 Y가 왜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 됐나요? 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예시를 봤으니까 요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요건가? 예. 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B라는 베이시스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어, 백- V의 기저. 아, 여기는 안 써지네. 예,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다, 예, V의 기저. 예, 이렇게 쓰고, 요거를, 어, 이 원소가 몇 개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벡터 공간이 n차원이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네. 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음, 어, 이제 W라는 거는, W라는 거를 이 기저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W도 V의 원소거든요. 어, 그러면은, 뭐, 여기다 개수를 임의로 붙여볼게요. 알파 1, B1 플러스, 따따따 가서, 알파 N, BN.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 W의 좌표는, B에 의한 좌표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 알파 1에서 가서 알파 N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어, 그러면은, 좀 더 헷갈리네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L하고, 어, W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W를 아까 그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요거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알파 1, B1 플러스 닷닷닷 가서 알파 N, BN. 네, 요거를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L은 선형함수죠. 리니어 폼도 선형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선형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L, B1 플러스 딱 가가지고, 어, 알파 N에, 어, L, B, N. 잘못하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죠? 음. 그럼 요것도 다 프로덕트 형식이잖아요. 요걸 다 프로덕트 형식을 좀 이렇게 그 바꿔볼게요. 요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알파가 스칼라인가요? 알파가 뭐요? 아, 스칼라. 예. 예, 스칼라죠. 이게 스칼라들이죠. 예, 예, 개수들. 어. 선형 결합으로 요게 벡터를 표시하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여기 벡터 앞에 붙는 개수들이에요. 이 벡터들의 이게 기저잖아요. 기저 아까 기저로 정의했잖아요. 이 기저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가 LP1 닷닷닷 해서 LPN이라는 행벡터가 되고 여기다 열벡터로 알파 1에서 닷닷닷 해서 알파 N까지 예. 이렇게 곱한 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어요, 아까? 요거였죠.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 정리에 따른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이게 B에 의한 좌표로 나타냈다는 거는 V의 원래 모습은 뭐였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희한한 모양이 되는 것 같은데 B1 여기다가 B1이 붙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딱딱딱 가서 플러스 W BN에다가 뒤에 BN이라는 벡터가 붙는 요런 꼴이었을 거예요. 요런 꼴에 요것들 요 개수들만 따가지고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거죠. 예, 개수들을 따면은 뭐 이렇게 B1 닷닷닷 해서 L, BN이 되겠지만 얘를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습은 요런 꼴이 될 거예요. 요런 꼴이. 그죠? 그래서 어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예. 뭐 당연히 되겠죠. 돼야만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요거.
예, 요거를 가지고 와서 어, 요게 뭔지 다시 한번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 어, 얘가 요 기호에 따르면 얘가 기호에 따르면 이거예요. 사실 B에다가 트랜스포즈한 거 요거예요. 요렇게 되는 건데 어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례에 맞춰서 우리 사례에서 요 L은 뭐였어요? 요 케이스에서는 요 이그젬플에서는 L이 뭐죠? 음. L이 요거잖아요. 이투. 그쵸? 그러니까 E2 그리고 여기 갈로 요거는 B1은 뭘로 넣을까요? 얘를 B1으로 넣으면 되겠다, 그죠? B1으로 해서 이렇게 BN까지, B3까지, B4까지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여기 뭐가 들어가죠? B2가 들어가야겠네요. B2.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이 3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미아 선생님이 말한 어떻게 보면은 그 뭐예요 이거 저기 저 스탠다드 매트릭스인 거예요 사실 스탠다드 매트릭스라 보면 돼요.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갖고 이게 사실 뭐 이거를 뭐 다시 이걸로 평가 저기 뭐야 이 좌표로 바꿔도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E4 X3 이렇게 될 거예요. 어,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다항식이라 이렇게 되는 다항식. 그러면 2에서 저기 함수값 찾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y는 1이라는 그 저기 다항식이잖아요. y는 1이라는 다항식에 2에서의 함수값이 뭐예요? 1이죠. 모든 곳에서 다 1이에요. 아무 x 어디서 잡아도 함수값은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이거는 함수값이 뭘까요? 이거는 어, 뭐, 이렇게 생긴 함수네, 이렇게 생긴. 여기 원점을 지나는 거, 원점을 지나는 거. y는 x라는 함수잖아요. 예. 요거 2에서 구하면 뭐가 되죠? 함수값 구하면? 이, 예. 요거는 뭘까요? 9. 4가 되죠, 그죠? 1 집어넣으면, 여기 잘못 썼네, 내가. 여기 뭐 잘못 써놨다. 죄송합니다. 예, 뭘 이상하게 써놨네. 2 이렇게 했다, 그죠? 똑같으니까. L이 2예요. 그러면 4, 9, 8.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트랜스포즈한 모양이니까 그런 거. 예. 네, 요게 그런 정리다. 예,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어, 벡터 B에 따라서 함수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벡터 B가 1, 2, 4, 8이라는 건가요? 벡터 얘를 V가, 트랜스포즈한 게 어, 예, 예. 요게 바로 요 정리에서는 요걸 말하는 거죠. 요 꼴이 요 케이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데 그 E2 그러니까 리니어 아까 P 뭐 3의 시츄에이션에서 벡터 B를 넣으면은 그 2차 방식이 나온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벡터 B에 해당하는 게 지금 1, 2, 3, 4라는 거, 1, 2, 4, 1, 2, 4, 8이라는 거죠. 그건 그렇죠. 예. 지금 요거에 대응하는 걸 찾은 거예요. 요거. X는 2에서 F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뭐, 저기, 넘버를 하나 뱉어내는 함수인데, 요 E2에 대응하는, 원래 벡터 공간은 폴리노미얼이잖아요. 요거. 3차 이하 폴리노미얼의, 그 폴리노미얼을 찾는 거죠. 그 폴리노미얼이 G였잖아요. 근데 G의 요거는 이제 저, 좌표 형식인 거죠. 좌표 형식. 좌표 형식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거죠.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예요? 어떤 거요? 얘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얘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함수가 오, 있으면 네. 어,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럼? 예. 아까 그 뭐 A, B, 뭐가 C, 그건 D 뭐예요? 해서 음? A, B, C, D 했었는데 얘가 이거였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얘가 A, B, C, D였잖아요. 그죠? 네, 네. 음.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어떻게 될까요? 뭐 3차 이하 다항식 뭐 하나 아무거나 해보세요. 뭐 2x 플러스 x 3승 이런 걸 들어볼까요? 예, 네. 이것도 역시 P3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요게 뭘까요? 2x 플러스 x3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를 집어넣으면 어, 얼마예요? 13. 4, 13이에요? 8 1 더하기 4 14. 더하기 8 13 맞다. 야, 이거 계산이 정확하시네요. 와, 대단하시다. 예. 13 맞죠? 네. 맞죠? 그러면은 요거를 바꿔볼게요. 요거를 아까 그 표준 기저에서 표시해보면 뭐예요, 요게? 1, 2, 0, 1이네, 그죠? 요거. 표준 기저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좌표를 표시하면 이거잖아요. 네. 1, 2, 0, 1 맞죠? 네. 그러면 요거에서 이게 13이 되게끔 하는 여기에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요렇게 방식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뭐가 음, 있을까요? 음. 음,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좀 헷갈린다.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어, x는 2에서의 함수를 뱉어주는 거. 어, 음, 1, 아까 뭐였죠? 1, 2, 4, 8을 넣으면 되겠다. 그죠? 아, 예. 그런가요? 예. 이렇게 넣어서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네요. 1 더하기 2는 어, 4 더하기 0 더하기 8 해서 13 나오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응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맞죠? 그 이 B와 얘가 이거라는 거죠. 네.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기 닷 프로덕트가 들어가면서 트랜스포즈 하기 전에 원래 요렇게 네. 되는 거지. 요렇게 1, 2, 4, 8 해가지고 닷 프로덕트에서 1, 2, 0, 1 이렇게 해서 13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요 형식은 요건. 그러니까 음. 얘 1, 2, 4, 8이 B이고 벡터 B에 대응하는 L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B를 이게 먼저 이제 생각하지 L의 말고 리니어 폼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제 순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리니어 폼이라 생각했는데 리니어 폼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원래 벡터 3차 이하 다항식의 어떤 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1 플러스 2y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8y 3승이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요 좌표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곱해서 똑같은 값을 내게 하게끔 만드는 마치 함수의 이2와 똑같은 함수의 역할을 하는 이런 벡터를 찾을 수 있다. 어딘가에 존재한다. 유니크하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고 그죠? 음. 얘는 다 똑같고 요거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는 건가? 요거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만약에 이게 바뀌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함수가 또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유니크하게 하나를 딱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뭐라고 불러야 되죠? 리니어 폼 음. 불러야 리니어 되나요? 폼에 대응하는 어떤 벡터. 예. 예. 리니어 폼은 여기 L이라는 게 있고 요거와 대응하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얘는 똑같잖아요. 삼차 음. 팔리노미얼에서는 그죠? 다 똑같은 거죠. 요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근데 3차. 여기 우리가 정의한 이 리니어 폼은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잖아요. 이 2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항식을
다항식을 입력 벡터로 넣었을 때 어떤 실수를 뱉어주는 함수지,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 음, 네, 이 말씀하세요. 다항식이 아닌 요 함수, 이 투에 대응하는 어떤 원래 벡터 공간에 다항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항식이. 그게 짝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대 유니크하게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잘은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너무 헷갈려. 너무 너무 헷갈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 함수를 넣으면 함수값이 나오는 함수인 네. 거잖아요. 얘가 그죠? 이 그쵸, 투가 그쵸. 예. 그죠? 예. 함수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순서는 여기서부터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예. 그러니까 답을 여기서. 내주는 예. 함수의 답을 내주는 그렇죠. 원래는 함수에 답을 내줬다기보다는 실수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실수 하나를 만드는 방법을 그 2라는 곳에서 x는 2에서의 함수 값을 만들면 그게 실수를 뱉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헷갈려. 이 그 잠깐만요. 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이게 이 지울까요? 투는 깨끗하게? 네. 예. 다 그 지워줄게요. 아니 제가 다 예. 제가 쫙 지우고, 예. 깨끗한 데서. 별로 쓸 게 없어. 아, 그래요? 예. 나 근데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 투라는 그냥 이 F 안에 투가 들어가는 상황들만 모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 이 이 이제 어떤 다항식을 넣었을 때 우리는 실수를 하나 뱉어내는 이 f 채 f의 원소를 하나 뱉어내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네, 여기서 정의할 때 여기서 이렇게 f를 넣으면은 요렇게 요게 숫자잖아요. 넘버잖아요. 넘버. 네. 요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defined. 이렇게 디파인한 그런데 거예요. 그러면 이 음, 함수는 요거 f가 들어갔을 때 숫자를 하나를 내는 함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투랑 이 음, 3는 완전 다른 함수인 거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그죠? 다르. 그러니까 f of 2 상황에서 함수를 뱉어내는 그런 그렇게 뱉어내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벡터 B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1, 2, 4, 8. 지금 이2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2에서만. 그죠? 그죠? 예. 어, 이3는 F3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겠죠. 그죠? B가 다르게 생겼겠죠. 그죠? 어, 어, 이거는 1, 2, 4, 8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1248 아니죠. 그죠? 예. 왜 이런 걸 생각했지? 이거, 뒤에 보면 이게 뭔지도 나와요. 예. 뒤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지금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이3도 찾을 수 있어요. 이3도 찾을 수 있고, 이4도 찾을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거 더 제너럴라이즈한 표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x에다 f를 하면은 이게 fx가 됩니다. 예, 근데 사실 x가 뭐죠? 저는 이게 다 이해를 못해서 당연히 못해서 그렇겠지만 음, 음. 왜 이런 함수들을 모아놓고 리니어 폼을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말하자면 x가 2인 상황에서 그죠? 음, 2인 상황에서 다항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음. 왜 이런 걸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게 근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f를 넣었을 때 실수를 뱉어주는 함수를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잖아, 아무거나. 이런 함수는 뭐 이거 말고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 F를 넣었을 때 이 투라는 어떤 실수값 하나를 만드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다 이거죠. 이 정의가 여기에 전혀 어긋나진 않잖아요, 일단. 예.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여기 이 L이라는 요기 우리가 정의한 요 정의에 맞아 들어 떨어지는구나까지는 저는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을 못 하겠어요. 예, 그건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얘기하면 돼. 예,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요 정의에 맞잖아요. 요 리니어 폼이라는 정의에 맞춰서 지금 이 함수를 정의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x가 2인 상황에서의 음, 함수들이 음. 얘네들이 어, 어떤 함수들이 다 모여 있냐 이거를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함수들이 모였나를 찾는 게 지금 미아 선생님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제가 느껴지기는 이거 왜 안 지워져요? 아, 제가 지워야 아, 됩니다. 그래요? 어, 그 아까 제가 표시했듯이 이거를 요렇게 이미지화 그래프에서 이미지화 할 수 있거든요. 여기 x는 2에서의 이 수직선을 이걸 이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F는 여기서 일반적인 형태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F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고정된 방식을 말하지 않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형태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직선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때마다 여기 다 점이 찍히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Y축의 함수값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러니까 1, F가 2,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죠. 음. 8만 놓으면 이 그렇죠. 함수들 다 찾아낼 수 있다는 다 거잖아요. 찾아낼 수 있어요. 모든 음, 여기다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왜냐하면 그게 이거를 곱한다는 게 어떤 함수에다 x에다가 2를 대입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음, 이게 이걸 여기다가 어떤 그 f를 곱하면은 이게 f2가 되는 거거든요. f2를 곱한 값이에요. 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네요. 예. 예. 뒤에 이 부분 또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나오니까 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미아 선생님처럼 계속 그렇게 곰씹으면서 아마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음.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또? 네. 예. 어, 그 다음에, 어, 중간에 한번 쉬었다, 그게 벌써 목이 아프기 시작. 죄송해요. 제가 아니, 그게 제가 좀, 지금 좀 쉬죠. 벌써요? 10분 됐잖아요. 근데 나 지금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네. 11시 예, 잠깐 쉬었다가, 한 3, 4분 쉬죠. 예, 잠깐 중단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스페이스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어, 아까 말한 리니어 폼들을 다 모은 그 집합으로 만들어진 벡터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테이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노테이션이 항상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그 리니어 폼을 L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L들을 다 모은 건데, 얘가 속하는 이 집합을, 제가 이런 노테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해서, 어, 그, 이렇게 되는, V에서 F로 가는 호모몰피즘의 모음, 이런 뜻이에요. 어, 요게 지금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더블 듀얼 스페이스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블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를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파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역시 호모몰피즘인데, 어, 쌍대 공간에서 역시 또 F로 가는 어떤 그런 호모몰피즘, 선형 변환들이라는 거예요. 변환이에요. 선형 변환. 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모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F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 어, 요게 바로 이제 그 더블 듀얼, 예,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우고, 그다음에 요게 V 스타도 벡터 공간이다. 예, 벡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이제 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10가지 공리 있잖아요. 10가지 공리를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된다. 된다고 하고, 요거는 해볼게요. 임의의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에 대해서, V 스타, 그러니까 쌍대 공간하고 원래 벡터 공간은 동형이다. 이게 노테이션 동형을 이렇게 쓰네요, 여기는. 근데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걸 어떻게 되지? 어, 이 정리가 하나 있어갖고 정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아까 일반적인 경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그, 그 선형 변환인데 여기서 다 유한 차원이에요. 유한 차원이라서 디멘션 V가 어, 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멘션 W는 M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어,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까 기호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어,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 여기에 T가 속하겠죠. T가 속하는데 뭐냐면 V에서 W로 가는 그 그 선형 변환들의 그 집합. 근데 여기다가도 덧셈 연산이 주어질 수가 있고 채 위에서 스칼랍의 연산이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벡터 공간이 돼요. 벡터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요거의 차원은 뭘까? 요거의 디멘션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뭐의 차원이요? 여기서 VW 차원 지금 요 벡터 공간의 차원. 아, 예. 예. 요 선형 변환들로 된 집합의 덧셈 연산과 스칼렛의 연산이 주어져서 또 다른 벡터 공간이 됐어요.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갖고 답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행렬꼴로 일단 바꿔볼게요. 어떤 행렬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매트릭스가 되는데 m by n 매트릭스가 돼요. 그죠? m by n 매트릭스에다가 덧셈 연산하고 역시 스칼랍의 연산이 주어지면 또 벡터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벡터 공간은 어 동형이에요, 동형. 이 얘 벡터 N 공 by N 맞아요? N by M 아니고 네? m V에서 by n. V에서 W로 갈 때는 네, V에서 W로 갈 때는 여기 그 m by n이에요. m 아, by n. 네. 예, 순서가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벡터 공간이 동형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선형대수에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요 행렬로 계속 같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두 벡터 공간이 동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의 차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의 차원. 이 질문, 아까 말했던 요 벡터 공간의 차원이 뭐냐는 질문은 요 행렬로 된 벡터 공간의 차원이 뭐냐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요 n을 2라고 할게요. n을. 그리고 m을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3 by 2 매트릭스로 된 벡터 공간이겠죠. 요걸로 된 벡터 공간. 요 벡터 공간의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요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더했을 때는 똑같이 3 by 2일 것 같고 그 곱셈일 때는 그러니까 덧셈 연산으로 우리 통상적인 덧셈 연산으로 덧셈 3 by 2. 연산과 6, 그죠? 3 곱하기 2죠. 그죠? 예.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기 기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표준 기저를 생각해 볼게요. 예. 어떻게 될까요? 기저가. 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10, 1, 0, 00, 00 이거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01, 00, 00 이렇게 해서 땡땡땡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00, 00, 01 이렇게 된 기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가 전부 몇 개일 것 같아요? 6개. 6개. 그죠? 그 2 곱하기 3은 6이에요. 이게 여기가 어, 그죠? 3 바이 2니까 3 곱하기 2도 똑같으니까. 예. 여기 행, 행이 3개, 열이 2개니까 곱해서 6개가 된 거죠. 1이 위치하는 게 6군데가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경우에, 차원.
mn이 되겠죠. mn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리예요. 이런 정리가 있어요. 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우고, 예. 요 벡터 공간의 차원이 디멘션 v w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게 아까 요게 n이고 요게 m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디멘션 v 곱하기 디멘션 w 요런 정의가 여기 요런 정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디멘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디멘션 홈 v f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디멘션 v 곱하기 디멘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얘 차원이 뭐죠? 1, 1이죠. 1이잖아요. 얘가 1이에요, 차원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멘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차원이 같아요. 이게 진, 디멘션이 1이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어, 체는 디멘션 1이잖아요. 벡터가 예, 아니고. 예, 예. R을 생각해 보세요. 예, R만. 예. 예, 예. 디멘션 1이잖아요. 그럼 요 두 개의 디멘션이 같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해서 다시 이제 다 지울게요. 예, 다 지울게요. 그러면은 디멘션 V 스타는 디멘션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if and only if로 어떻게 되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2기호를 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두 개는 어, 동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개 동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동형이라고 하는 게 아이소모피즘인 거죠? 아니 그 뭐야 그 호모모피즘을 말하는 거죠? 아이소몰피즘. 아이소모피즘이에요. 네. 아이소몰피즘. 예. 네. 예. 차원이 같으면 아이소몰피즘이 돼요. 예. 호모몰피즘은 그냥 선형 변환만 말하는 선형 변환 가역적이지 않은 선형 변환도 다 선형 그 대수 구조를 보존하니까 벡터 공간의 대수 구조를 선형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인 건 맞잖아요. 그게 뭐 가역적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제 거기다 더해가지고 가역적이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형 변환이면서 차원이 같게 되면은 이게 동형이 된다는 거예요. 가역적이라는 거. 네. 넘어갈까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하나로 연결된 덩어리라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요까지만 하고 끝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로 내가 번역을 안 해놨는데, 어, 이거는 뭐예요? 저기 더블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를 이렇게 표시해요. 파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원래 벡터 공간에 원소 F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요렇게 되는 거. 예, 요렇게 되는 걸 만족한다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예, 요렇게 만족하는 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냥 직관적으로 대충 설명해 볼게요. 예, 이거 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어, 요거를 했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X는 2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긋는 거예요. 이걸로 해볼까? 예, 어, 수직선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은 어 이거에 마치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하나 낚시처럼 걸려드는데 어 뭐 F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하나의 경우만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 예, 이게 F가 하나 딱 걸리는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F2라는 어떤 실수값을 하나 뱉어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어떻게 표시했냐면 e2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이 벡터가 하나 들어가면 벡터가 함수예요, 벡터가. 예. 벡터가 하나 들어가면은 F2라는 거를 뱉어낸다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점을 조금 바꿔본다면 여기 F가 먼저 있고 F가 먼저 거미줄처럼 F가 있고 여기에 그 뭐 E2도 있고 E3도 있고 뭐 수직선이 수백 개 수만 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하나 걸려주는 순간에 역시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함수값을 뱉어내는 함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E2를 집어넣었더니 역시 또 실수값을 뱉어내는 함수 무수히 많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F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어떤 걸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거는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골라버리는 거. 어떻게 고르냐면 이게 또 F2가 되게끔 골라버리는 거야. 아예. 고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요 F랑 똑같은 F를 고르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F를. 그러면은 어 요거하고 요것도 같고 요게 세 개가 다 같게 돼요. 선생님, 파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잘 So 모르겠어요. hard to understand. 예.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어, 자, 여기다 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함수 거미줄이라 생각해보세요. 거미줄이 함수예요. 거미줄. 이렇게 되나 이거? 수학을. 거미 거미줄이 함수고 걸려드는 곤충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지렁이 같이 생겼는데 예, 곤충이 얘가 입력 값이라고 해도 입력 벡터라고 하자. 예, 입력 벡터라고 쳐봐요. 곤충이 수많은 F인 거죠. 그쵸. F가 뭐 여러 가지, E2는 하나 정해졌고, 함수가 딱 하나 고정돼 있고, 뭐 F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 이렇게 딱 걸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넘버를 하나 뱉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꼭 E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 함수가 먼저 보통, 함수를 앞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하나 F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게 숫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걸 왜 그렇게만 볼 수 있냐 이거죠. 이거를, 먼저, F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얘랑 똑같은 걸 골랐어요. 얘랑. 똑같은 F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먼저 F가 있는 거예요. 먼저가 F가 있는데 여기 뭐 E2도 있고 E3도 있고 무슨 EF 뭐 E5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역시 만약에 E2가 걸렸다. 그럼 역시 똑같은 값을 뱉어내겠죠. F2라는 건.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함수고 얘가 입력 벡터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얘가 이쪽에 이게 함수의 역할을 하고 얘가 입력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게 파이 E2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함수를 F라고 그냥 쓰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좀 이상해요. 왜냐면 E2가 얘는 거미줄이죠. 음? E2가 거미줄이죠, 여기서. 여기서는 F가 거미줄인 거죠. 여기는 F가 어? 거미주고 얘가 아니, 먹이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 잠깐만요. 예, E2가 거미줄 맞아요. 예, 음, 그죠? 여기서는 E2가 거미줄이었던 거죠, 그죠? 예, 예. 예, 여기는 F가 거미줄이고 밑에서는 예. F가 거미줄이고. 예. 그렇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F라고 쓰면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노테이션을 F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가 파이라고 쓰는데 이 파이는 이 F랑 굉장히 관련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자연수로 여기서 아이소모피즘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F하고 상관이 있는 함수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하면 요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예. 여기서 파이는, 네. 잠깐만요, 색깔이. 파이는 요것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 대신에 다른 뭐, 이렇게 생긴 애도 파이에 들어올 수 일단은 요걸 먼저 하나를 고정시켜서 함수가 고정돼 있고 거기에 어떤 뭐가 어떤 이렇게 이투든 이벨루에이션 펑션이 뭐가 들어오면 거기서 함수 값을 뱉어내는 함수를 먼저 생각하시고 아,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놓았을 때는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 예, 단계. 저기요, 예. 미아쌤이 이렇게 여기다 막 그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디에 표시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서 못 쫓아가겠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요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거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로 고정되느냐. 예. 지금은 일단 고정해서 생각하세요. 요 케이스에서는 어 하나로 고정시킨 거라 생각하세요. 예. 마치 이거를 고정시킨 거죠. 아까 처음에는 얘를 고정시킨 다음에 F가 뭐가 들어오면은 다 함수 값을 뱉어내는 걸 함수라고 생각했잖아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거를 고정시키고 E2든지 뭐 E3든지 E5든지 뭐가 들어오면 역시 함수 값을 뱉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는 고정시키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집합으로 만들 거예요. 이것들을 모은 집합을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더블 듀얼 스페이스예요. 왜냐하면 요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역시 또 숫자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건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세 개가. 예. 이거 다 지울게요. 예. 결국은, 어, 요렇게 되는 요거를 우리가, 어, 요렇게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함수가 이거랑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제가,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F랑 관련이 깊어요. 예, 관련이 깊어요. 요거 두 개를 바꿔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얘가 입력값이고 얘가 함수였는데, 여기는 요쪽이 함수가 되고 요거 입력값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거미줄에 곤충이 걸리나, 곤충에 거미줄이 걸리나, 뭐, 다 걸린 건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와요. 이거를 함수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작용하는 걸로 보기보다는 두 개를 하나의 벡터를 짝지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냥 짝지어 놓은 거라고. 예. 뭐가 함수고 얘가 얘한테 작용하고 얘가 작용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죠?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오늘 좀 뭔가 이-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 지울게요 일단. 음, 이거를 지우고 어, 제가 여기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여가지고 제가 이걸 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어, 어.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E1에 대응하는 거, F에 대응하는 게 이게 F1이었잖아요. 그래서 F1에서 어떤 점이 찍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함수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찍혔어요, 점이. 그 다음에 E2가 있을 때 F가 요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F2잖아요. 그래서 F2에서 함수 값이 어디 찍히는지 봤더니 여기 점이 찍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3 다 써버릴까요? F3 F죠. 예, 이 이렇게 투, 되고 그치 E2 어, 어, E3죠. E3 예, 그런가요? 예, E4F는 F4고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찍히면은 우리 예전에 이거 폴리노미얼 이게 보관법이라 그러는데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 했는데 어, 네 개의 점을 알면 3차 방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특정돼요, 유일하게. 만약에 세 개의 점을 알면은 2차 방식을 하나로 특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알면은 어떤 다항식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뭐 요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요런 거 요렇게 딱 하나를 딱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 우리가 이제 일반 꼴로 fx를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3승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반 꼴로. 그런데,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죠? f1은 a 네.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F2는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2B 플러스 4C 플러스 8D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F3 해보면 A 플러스 3B 플러스 9C 플러스 27인가요? 27D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F4 하면은 A 플러스 4B 플러스 16C 플러스 64D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요거를 행렬 곱하기 벡터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리를 하면 요런 모양이 돼요. 어. 요거를 행렬 곱하기 벡터로 정리하면 요런 모양이 되고 여기 요 네 개를 요거를 벡터로 묶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나요? 예. 그죠? 예, 그럼 됐어요. 예. 요거 방대르몽 지금 말인가 그거 같은데. 예. 예, 방대로몽도 행렬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B, C, D 개수를 찾는 거지. 예. 개수를 찾는다는 게 이 함수 하나를 찾는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요 A, B, C, D를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구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 F의, F의 E가 이게 A, B, C, D잖아요. A, B, C, D. 여기 안 써지는구나. A, B, C, D.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개수를 찾는 순간에 이 F가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거는 지우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이게 사실 가역행렬이거든요. 가역행렬이니까 역행렬을 곱하면 돼요. 예. 이 역행렬이 이거예요. 계산해 놨어요. 역행렬. 그래서 양변에다 역행렬을 곱하면 여기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A, B, C, D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D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걸 보여줄게요. 요거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산해 놨는데. 어, 그러면 어, 그 아까 그거예요, 이거. 이거를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희한한 짓을 하는데요. 이게 좌표잖아요. 좌표를 원래 벡터 꼴로 바꾸려고 원래 벡터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이상한데 이렇게 곱하면은 요게 곱하면 여기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3승이 되니까 요 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건 형식적으로.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변에도 이렇게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해줬어요. 곱해줬더니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예. 요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요 행렬 곱하기 요 행렬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거랑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저는 여기 책에 보면 노테이션이 이게 어 이런 이 노테이션이 나와요. C1 X F1 더하기 C2X F2 더하기 C3X F3 더하기 C4X F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노테이션을 좀 헷갈렸거든요. 이게 왜 여기 X가 왜 들어가나. 근데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게 사실은 개수긴 하지만 X에 따라서 변하는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X에 의존하는 값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죠, 이게. 아이고, 요게 fx니까 요걸 가져갈게요, 제가. 예. 요거 알아낸다고 이렇게 좀 고생했는데 어, 왜 안 되죠? 됐다. 어, 이제 이걸 해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요걸 가져가야 돼. 이걸 복사해서 어, 여기로 가져갈게요. 예. 예. 됐다. 예. 어.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어, 예. 다시 써야 되겠네. 다시. 음, 됐다.
요게 fx잖아요. 그죠? 요게 fx예요. 아까 봤잖아요. 이게 우리 그 보관법으로 고른 거예요. 그러면 요 F1이라는 거를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노테이션 앞으로 그냥 C1만 쓸게요. X 생략할게요. 바쁜데 다 쓰기 힘드니까. 그럼 요게 아까 뭘로 바꿀 수가 있죠? 이거를 E1의 F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더하기 C2, E2의 F로 바꾸고 더하기 C3의 E3의 F가 되고 그죠? 더하기 C4의 E4의 F가 되고 맞죠? 네. 맞죠? 예. 그 다음에 어 요거를 우리가 아까 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타를 좀 세타 이 아, 파일을 어 요거를 요렇게 되게끔 고르는 거잖아요. 요게 사실 요게 F랑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요렇게 고르는 순간에 이게 다 같이 돼 버려요. 요게 FX가 되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같이 돼 버리거든요. 요렇게 되게끔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예. 요거를 F로 묶어버리자. 예. 예. 이렇게 되고 요거를 C1 E1 플러스 C2 E2 플러스 C3 E3 플러스 C4 E4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F라고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함수들의 덧셈은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함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아, 이게 fx잖아요. 요게 fx가 바로 이 x의 f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AX인 거예요. 요게 EX. 예.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요게 하나하나 요게 기저가 된다는 거지. 요것들이 기저가 돼서 이것들의 선형 결합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제 그 연습 문제 이게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 나오니까 요 네 개가 선형 독립인 것을 보이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시면 되는데 이 여기서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풀린 저 보관법을 써서 해봐도 이렇게 쭉 진행해 보면은 이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얘가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요거를 아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요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아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 네 개의 C1, E1 플러스 C2, E2 플러스 C3, E3 플러스 C4, E4가 되고, 예. 요게 선형함수잖아요. 선형함수기 때문에 어, C1이 밖으로 나가고 어, E1 더하기 C2에 E2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다 쓸 필요 없는데 어, E3 더하기 C4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 F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골라버릴 거예요. 요 세타를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죠. P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 요렇게 되게끔 예. 얘가 요렇게 되게끔 고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예. 얘는 요렇게 되게끔 고르고 얘는 요렇게 되게끔 고르고 아까 우리가 저 그래프로 보여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고르고 예. 예.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얘는 얘가 되고 얘는 fx가 돼서 그쵸? fx가 되잖아요. 요게 fx. 예. 얘를 얘로 고르고 얘를 얘로 고르고 얘를 얘로 고르고 이렇게 고르면은 이렇게 계산되면 이게 f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이렇게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되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보여주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듀얼 스페이스의 원소인 얘하고
원래 벡터 공간의 원소는 얘하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